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소위 한동훈 대세론이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즉 시도지사 중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동훈에 대한 비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총선 참패 책임이 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당대표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힘 당원이 가장 많은 핵심 지지 기반 영남권에 이어 선거의 또 다른 주요 변수 지역인 충청권에서까지 국힘 당적을 가진 시도지사들이 이례적으로 특정 후보 즉 한동훈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전당대회가 임박할수록 한동훈 지지도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국민의힘 선대위가 김소연 청년 최고위원 후보와 김세희 최고위원 후보의 컷오프 재심 신청을 기각해 많은 애국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한동훈 비판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후보는 총선 참패를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난 총선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서 직책이 가진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당대표도 마찬가지라면서 한동훈 후보는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입장에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 분이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 패한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공천 문제가 있었다면서 한동훈 후보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당시 공천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었다면서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참신한 사람들의 등장이 억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도 우리 당의 자산이라면서 총선 실패의 경험이 앞으로 정치 역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한동훈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그가 당대표에 선출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가 문재인 정권 초기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수사를 지휘하고 있을 때를 자신의 화양연화 즉 가장 화려한 시절,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밝혔던 점을 지적하면서 국정농단 정치수사로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망나니 칼날을 휘두르던 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막말하는 사람이 이 당의 대표를 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건 시대의 정치 코미디다. 또 그를 추종하는 보수우파 레밍 집단도 어처구니가 없다. 내 말이 거짓인지 아래 뉴스를 참조해보라면서 2023년 2월 9일자 채널A의 뉴스 라이브 즉 한동훈이 화양연화 운운했던 그 당시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홍 시장 그러면서 그때 소환된 보수우파 진영 인사들이 1000여 명에 달했고 수백 명이 구속되고 5명이 자살했다. 문재인을 등에 업은 철부지 정치검사의 난동이었다. 혹자는 대선 경쟁자 비판 운운하면서 경강부회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자는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또 이회창이 YS를 벌이면서 우리는 10년 야당의 길을 걸었다. 민주당이 노무현을 벌이면서 똑같이 10년 야당의 길을 걸었다. 여당은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을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총선 참패 주범이 또다시 얼치기 좌파들 데리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
덩달아 총선 참패 주범들이 러닝메이트라고 우르르 나와 당원과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설치는 것도 가관이다. 이번에 당 지도부 잘못 뽑으면 우리는 또 10년 야당의 길로 갈 것이 자명한데 더 이상 정치 미숙아한테 미혹되어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여당 대표의 첫째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 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총선 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들은 참 가관이다. 당원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다른 당권 후보들의 한동훈 비판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냐 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전당대회를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는 한동훈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인가 무엇이 그렇게 정정당당한가라면서 총선 패배는 대통령 탓이고 한 후보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총선 참패의 주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다. 당론으로 반대하는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내부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할 말도 아니다라면서 반성과 진단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한다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2016년 새누리당,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 사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원 후보는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한동훈 후보의 언급에 대해서도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것 아닌 것으로 들린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나 당을 위한 길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노골적인 행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솔직히 대통령보다 한동훈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당원이 적지 않다면서 한 후보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당원들의 힘으로 멈추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과의 섣부른 차별화와 분열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면서 초보 운전자인 한동훈 후보가 스포츠카를 혼자 몰 수는 없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를 공포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또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의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스탠스와 관련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원희룡, 나경원 모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원희룡 후보는 제주지사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국회의원 투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시 제주지사로 있으면서 그 탄핵에 찬성했고 또 뒤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원희룡 후보는 뒤에 그 당시 자신의 탈당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는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번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배신자 소리에 발끈했는지 한동훈 후보가 방송에 나가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 통과에 관여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당시 제주도 지사였는데 어떻게 국회 표결에 참여했다는 건지 정말 이해 불가능한 궤변이자 선동입니다.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법적인 평가가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많고 국민들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대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는데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직접 구형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을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보필하기도 했는데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 예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과라도 한마디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양성태 전 대법원장 역시 수많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이러한 한동훈 후보의 과거를 보면 자신을 키워주다시피 한 윤 대통령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던 제가 탄핵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불린다면 지금의 자기를 키우다시피 한 윤 대통령을 배신한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동훈 후보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게 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자기애가 너무 강한 듯합니다. 자기애란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옳고 자기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대 야당과 싸울 때 다들 어디 계셨냐고 물었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총선 당시 저는 인천 미추홀에서,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 계양에서, 나경원 의원은 동작에서 당원 동지들과 치열한 백병전을 치렀습니다. 마치 혼자만 싸운 듯 말하는 건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남들에겐 엄격한 잣대로 수사하던 분이 자기에 대한 비판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반박 강박증 있는 것 같다는 시중의 비판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공포 마케팅 한다면서 공안증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는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마치 한 후보가 총선 승리를 이끈 사령관인데 다른 후보들이 애꿎은 공격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니 황당합니다.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뜻을 접은 것에 비추어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는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에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셨으면 우리 당과 당원들 앞에서 좀 더 책임있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후보는 또 한동훈 후보가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민주당 대표나 할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이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대야 전선에 내부 교란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검으로 가면 야당은 골수좌파 이념을 가진 민변 출신 특검을 추천할 것이고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몰아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는 순간 민주당은 탄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나? 9명만 저쪽에 동조하는 순간 바로 탄핵이 된다면서 결국 우리는 당이 몰락하고 정부가 몰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 즉 한동훈 후보는 왜 저러실까?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한 물타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경원 후보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지만 이것이 정쟁용이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법안을 내자고 하니 바로 야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또 내밀었다. 민주당이 6, 7개 특검법안을 갖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 청원 새몰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어떤 실크로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라면서 한동훈 후보는 그런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후보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김세희 가세현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국힘 선관위는 오늘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서병수 위원장은 김세희 대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서 해당 행위를 했던 사실이 있고 본인이 운영한 SNS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영상이 있다. 과거 욕설 등의 막말 논란도 거론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는 과거 발언과 태도가 당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행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세희 가세현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의 재심 신청 기각과 관련해서는 11명의 국힘 선관위원 중 6대5로 기존의 기각 결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방송을 운영하는 김종현 기자는 오늘 방송을 통해 국힘 선거관리위원회 국힘 선관위원 중 김소연, 김세희 재심 신청 기각에 대해서 철회하자는 입장을 밝힌 선관위원들과 기존의 컷오프 결정을 유지하자고 주장한 선관위원들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김종현 기자는 11명의 선관위원 중에서 선관위원장인 서병수 전 위원과 선관위 부위원장인 성일종 당 사무총장, 그리고 박종진 인천 서울 당협위원장, 양종화 광주 북을 당협 조직위원장, 그리고 강전의 변호사 등 5명은 기존의 컷오프 결정을 철회하고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두 사람의 컷오프 결정을 유지해야 된다면서 컷오프 번복에 반대한 6명의 명단으로는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형섭 경기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이성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곽관용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렇게 6명은 두 사람의 컷오프 철회를 반대했다. 이렇게 김종현 기자는 취재된 바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김종현 기자가 공개한 이 6대5의 구체적인 명단을 국힘 선대위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기자는 자신이 입수한 정보를 통해서 김소연 변호사와 김세희 가세현 대표의 컷오프 철회를 반대한 사람들, 그리고 컷오프가 철회돼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냈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연락을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소연 변호사의 컷오프 철회를 반대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른바 이준석과 가까웠던 세보수계 쪽의 청년들이고, 그 중에 상당수는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세력에 의해서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에 출마해서 낙선한 이른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가 끝내 김소연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의 컷오프 결정을 처리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청년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한 데 대해서는 자유파 진영 내에서 엄청난 지금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